무언가 지르고 싶다면 구독해요. 자, 오늘은 제가 그동안 게이밍 모니터만 쭉 소개를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모니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21:9 화면비를 가진 38인치 커브드 모니터인데 제가 21:9 비율의 화면비를 가진 38인치 모니터를 과거에 2개 정도 리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모니터들은 고주사율의 게이밍 모니터였고 이번에는 고주사율이 아닌 작업과 영상 시청에 좀 더 포커스를 둔 벤큐 EW3880R 엔터테인먼트 모니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모니터는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신 것처럼 38인치 모니터답게 박스가 정말 큽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간을 확보하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고 부피가 큰 만큼 모니터 무게도 무겁기 때문에 저처럼 모니터를 꺼내지 않고 이 상태에서 바로 스탠드까지 전부 장착한 다음 꺼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구성품은 전원 케이블, C2C 케이블, HDMI 케이블, 리모컨, 2개의 커버와 육각 렌치, 나사가 있었는데 무게 때문인지 스탠드는 바로 결착되는 게 아닌 결착 후 배사홀 4개의 구멍에 나사를 넣어 조여주는 방식이었고 나사 부분을 깔끔하게 보이지 않도록 가려주는 커버가 있었습니다. 또한 스탠드 조립은 별도의 나사 없이 손으로 돌려서 조립이 가능했고 연결되는 케이블도 보이지 않도록 케이블 커버도 따로 존재했고요. 즉 사소한 부분이지만 후면 디자인 자체를 최대한 깔끔하게 보이도록 꽤 신경을 쓴 설계였습니다. 자, 그럼 모니터 전체적인 디자인부터 보겠습니다. 모니터 디자인은 기존 제가 자주 리뷰했었던 벤큐 모니터 디자인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이즈만 엄청 커진 느낌이랄까? 화려한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너무 밋밋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깔끔하고 무난한 디자인을 좋아한다면 크게 거부감이 없는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니터 스탠드 자체가 사이즈가 큰 만큼 아주 두껍고 묵직한 형태였고 모니터를 아주 견고하게 지탱해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플라스틱 마감도 뭐 이 정도면 훌륭한 편이고 딱히 저렴해 보인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스탠드 후면에 케이블을 정리할 수 있는 홀도 보이고요. 모니터 움직임은 사이즈가 큰 만큼 피벗은 지원하지 않지만 높이 조절, 스위블, 틸트는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고 100x100 괴사홀을 지원하기 때문에 모니터함 장착도 가능한 모니터입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부피가 크고 무거운 모니터입니다. 즉 일반적인 모니터함으로는 장착이 어렵고 고중량 무게를 버틸 수 있는 모니터함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가성비 모델로는 루나랩 헤비 모니터함, 카멜 고중량 모니터함이 있고 좀 더 상위 모델을 원하시면 어거트론 HX 대형 모니터함을 추천드립니다. 모니터함을 장착하시면 피벗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후면을 보시면 상단 중앙 쪽에 메쉬망이 하나 보이는데 이건 파라트 출력의 서브 우퍼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 모니터는 사마트 2개의 2.1채널 스피커와 파라트의 서브 우퍼가 탑재된 모니터인데 스피커 음질은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모니터 사운드와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니터 후면 좌측 하단에는 OSD 조작 버튼이 있었고 맨 아래는 전원 버튼, 그 위에 조그 다이얼로 조작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모니터는 아까 언박싱할 때 보신 것처럼 리모컨을 따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니터를 사용해봤을 때 아마 이 조작 버튼은 거의 사용을 안 하게 되며 리모컨으로 대부분 조작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리모컨 조작도 꽤 직관적이면서 모니터 OSD 설정 전부 다 컨트롤할 수 있어서 정말 생각보다 편했습니다. 모니터 정면 하단부도 보면 아래쪽은 벤큐 모니터답게 하단 베젤이 조금 있는 편인데 지금은 이런 메쉬만 형태의 디자인이 벤큐의 시그니처 디자인된 느낌이고 아무래도 사마트 출력의 스피커와 중앙에 있는 리모컨 수신부, 조도 센서, 우측 끝에 있는 HDR-I 버튼 때문에 두껍게 베젤이 설계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는 평면 모니터가 아닌 커브드 모니터입니다. 커브드 모니터가 호불호가 심하고 싫어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나마 이 모니터는 2300R의 곡률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 곡률 자체가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닙니다. 실제로 위에서 보면 이 정도 곡률이고 정면에서 봤을 때 체감상 그렇게 휴해진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천안의 커브드 모니터를 메인으로 사용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체감이 됩니다. 평면에서 아주 살짝 휴해진 느낌입니다. 포트는 헤드폰 잭, HDMI 2.0 포트 2개, DP 1.4 포트 1개, 60W PD 충전과 영상 출력이 가능한 C타입 포트 1개, USB 3.0 포트 2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니터 스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인치 WQHD 플러스 해상도가 탑재가 되었고 60Hz IPS 패널, 8비트 FRS 방식의 10비트 지원, 21:9 화면비를 가진 모니터입니다. 밝기, 명암비, 색역의 경우에는 스펙시트 상에는 기본 밝기 240칸델라, HDR 적용 시 300칸델라, 명암비는 1000대1, DCI-P3 95%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측정 장비로 측정했을 때는 색역의 경우에는 DCI-P3 94%라 오차 범위를 감안했을 때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볼 수 있고 최대 밝기와 명암비의 경우에는
최대 밝기 240칸델라, 명암비는 740대 1이 나와서 살짝 낮게 나오긴 했습니다. 즉 일반적인 게이밍 모니터보다는 밝기와 명암비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색상 정확도의 경우에는 일부 컬러는 살짝 튀는 게 보였지만 평균 2 미만으로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잘 나온 편이라고 볼 수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색역과 색상 정확도 부분에서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스펙이라고 생각이 되며 밝기만 좀 더 높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HDRI 이 부분을 추가로 더 설명을 하자면, 여기서 HDRI는 뱅큐의 독자적인 HDR 프리셋 설정 효과를 적용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차피 밝기가 낮기 때문에 큰 기대보다는 HDR 효과를 적용해 좀 더 다른 느낌의 화면을 제공해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DR 모드도 게임 HDR, 시네마 HDR, HDR 세 가지라 각각 취향대로 적용해보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이 모니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내장된 스피커입니다.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스마트 스피커 2개와 8와트 서브 우퍼가 탑재가 되었는데, 아마 모니터 스피커가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어 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실 텐데, 이 모니터 스피커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일반적인 북GF 스피커 또는 일반적인 2채널 스피커와 비교했을 때 그것보다 좋다 라고 절대 얘기할 수 없지만, 체감상 제가 경험한 모니터 스피커 중에서는 가장 좋다는 느낌을 받았고, 제가 녹음된 원본 사운드를 들려드릴 텐데 정말 웬만한 저가형 스피커, 가성비 스피커보다는 좋게 느껴졌습니다. Multiverse is a concept about which we know frighteningly little. Your desecration. But I never meant for any of this to happen. You save the human instead of saving yourself. You bring shame upon us all. Chaos in you. Embrace it. Gotta get you out of here now. Whoa, what happened? Kamato's just fallen. 소개부터 나 해보지. 하나는 no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리고 뱅큐 전문 사운드 트래블로 팀이 만든 다양한 오디오 모드도 존재했는데, 이것도 사운드 차이를 들려드리겠습니다. Just right. 아침없이 보여줄게. 내가 어떤 애를 모든 내 것처럼 갖고 놀래. 어떤 분위기가 딱 좋아. 시간 멈출 것 같아야 해. 누구 술래야 물어보지. 이번에는 뱅큐 하면 정말 빠질 수 없는 아이케어 기술입니다. 당연히 독일 TUV 라인랜드 인증을 받은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과 플리커 프리 기능이 탑재가 되었고, 뱅큐의 독자적인 BI 플러스 기술이 탑재가 되어 이 기능을 켜면 주변 조도를 감지해 눈이 피로해지지 않도록 모니터의 밝기와 색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주게 됩니다. 즉 주변이 밝으면 모니터 밝기를 더 밝게, 주변이 어두우면 모니터 밝기를 어둡게 내려 눈이 덜 피로해지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이건 일반적인 작업을 할 때에는 확실히 눈에 부담이 덜합니다. 다만 밝기와 색 온도까지 같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만약 정확한 색을 봐야 되는 경우라면 이 기능을 끄고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도 눈 휴식시간 알림 기능이 있어서 30분, 45분, 60분 단위로 휴식시간 알림 기능도 있고, 색양 모드, 음성 크기를 2단계로 조절하면서 작은 음성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야간 모드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화면이기 때문에 PIP, PVP, 화면 분할 기능도 당연히 지원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느낌은 확실히 38인치 사이즈와 가로가 긴 21:9 비율이라 작업을 하기에는 최적의 모니터였습니다. 굳이 모니터 2개를 사용하지 않고 절반으로 나눠서 사용했을 때 크게 불편하지 않았고, 전체 화면으로 동영상 편집이나 사진 편집을 하기에도 넓은 화면을 다 볼 수 있어서 더 빠르게 작업이 가능한 부분도 있었고요. 특히 사운드가 꽤나 괜찮았기 때문에 만약 스피커를 설치하기 어려운 공간일 경우 충분히 스피커 없이 사용이 가능한 모니터라고 생각이 되고, 21:9 화면비를 지원하는 영상을 볼 경우에는 그 몰입감 자체는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영화 볼 때 확실히 좋긴 하더라고요. 다만
이 화면비를 지원하는 영상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절반으로 나눠서 한쪽에서는 작업, 반대쪽에서는 영상을 틀어놓고 사용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은 화면 분할 기능이 따로 제공되지 않아서 절반 나누는 화면 분할 외에 다른 다양한 화면 분할을 사용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따로 소프트웨어로 제공을 해준다면 훨씬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 제품의 가격이 현재 약 159만원입니다. 물론 현재 38인치 사이즈의 21:9 화면비를 가진 모니터를 대충 검색을 해보면 대기업 모니터 기준 게이밍 모니터 스펙으로 가면 200만원을 넘는 경우가 태반이고, 작업용 모니터 쪽도 대부분 최소 130에서 150만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이즈와 비율은 기본적으로 가격 자체가 대부분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제 기준에서 경쟁사 대비 살짝 더 높게 느껴지는 부분이라 뱅큐의 독자적인 아이케어 기능과 타 브랜드에서 경험하기 힘든 정말 좋은 내장 스피커, 이 두 가지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